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HS가 이제 통증의 억제 혹은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연구들을 좀 모아서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첫 번째 논문은 유러피안 저널 오브 페인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마취 통증학 요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5의 Q1에 레이팅되어 있는 이제 저널이고요. 우선 이 논문의 인트로를 조금 간략하게 요약드리면은 우선 통증과 뇌활동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어떤 통증 치료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DLPFC라는 그 도스레트럴 프리프론탈 콘텍스는 이제 통증 억제와 연관이 있고 세타, 베타 대역의 뇌 활동이 통증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 여러 선임 연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뇌활동 변조가 알려진 이 THS는 이러한 이 사항들로 인해 최근 통증 억제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THS의 효과는 이제 개인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는 이 개인의 해부학적인 차이로 인해 이제 THS가 뇌에 인가되는 이 전기장의 차이 때문에 이런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주장들이 일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THS의 이 전기장 그리고 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제 통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던 이 세타 그리고 뭐 베타 대역 THS를 인가를 하고 이런 전기장 분석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이런 상관관계까지 좀 확인을 하고자 한 이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잠시만요. 네, 우선 실험은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됐고요. 자극 조건에 따라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씩 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통증 관련된 연구들을 제가 쭉 봤을 때 상당히 프로토콜이 심플해서 별도의 태스크는 하지 않았고 그냥 이 열에 대한 통증 역치 그리고 이제 통증 내성 역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그냥 측정하는 정말 심플한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두 가지 스레시홀드를 자극 전, 중, 후에 이제 두 번씩 이렇게 쭉 측정을 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HS 파라미터는 세타 THS, 베타 THS, 쉐 이렇게 세 조건이고요. 자극은 양극은 F3, 음극은 FPZ에 부착해서 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극 주파수는 세타는 6Hz, 베타는 20Hz, 그리고 자극 세기는 모두 1mm, 그리고 20분 동안 자극을 인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장과의 이 상관관계 분석 때문에 이 세타 그리고 베타 THS 조건 중에서만 듀링 그리고 애프터 동안 이제 개인의 이제 MRI 스캔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T1 이미지, 뭐 T2 이미지 이렇게 찍어서 합성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이런 MRI 스캔, 뭐 전기장 필드를 뭐 구할 수 있다, 라는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논문 자체는 네, 이렇게 정말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마찬가지로 정말 간단한데요. 우선 이 HPT가 이제 히트 페인 트레시홀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열감이 가해졌을 때, 아, 이 정도는 통증이라고 불러도 되겠구나. 이건 뜨겁다. 이건 아프다. 네, 요 수준을 말하는 게 HPT고요. HPTT라는 게 이제 톨러런스 스레시홀드인데, 이건 아까 이건 통증인다를 넘어서, 이건 못 참겠는데? 라고 느껴지는 정말, 이거는 통증이라는 것 자체를 견딜 수 있는 그 역치를 말하는 겁니다. 네, 해서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그래프에서는 뭐 before, during, after 이런 각각 스레시홀드 역치값들을 봤을 때 before, during, after 모두 자극 조건과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을 이제 다 이게 디퍼런스 아니구나. 네, 이렇게 쭉 봤을 때 뭐 베이스라인, 듀링, 애프터 이렇게 쭉 봤을 때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비교에서도 통계 차이는 나지 않았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통계 차이가 좀 나타났는데 이게 베이스라인 대비 변화하는 이제 통증 HPT 그러니까 이 정도는 통증이라고 내가 불러도 되겠다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온도 변화입니다.
네, 해서 이 값을 봤을 때는 이제 샘 대비 세타 THS가 이런 통증 역치가 좀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극이 끝난 이후에는 세타 그리고 베타, 그러니까 THS에 상관없이 이 샘 조건보다는 그래도 이런 통증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통증에 대한 역치 자체가 향상된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림이 조금 거기서 그린 게 따로 없어서 어, 좀 추가적인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기장의 세기와 그리고 HPT 사이에 이제 상관관계를 확인을 했을 때 이 세타 THS를 인가했을 때만 이었던 이 DLPFC에서 나타나는 전기장과 이 역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도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구에서는 이제 결론으로 이제 이 세타 베타 THS가 이제 뭐 좌측 DLPFC에 인가를 할 경우 역치가 이제 통증에 대한 역치가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자기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기존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던 어떤 THS와 이제 유의미한 상황관계도 본인들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국 따져봤을 때 이 THS가 통증을 이제 확실히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이게 어떤 THS의 자기장, 전기장의 세기와 확실한 유의미한 상황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논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라이프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고 해당 저널은 이제 바이올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3.2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인트로를 좀 요약드리자면은, 우선 이 논문은 타겟이 이 파이브로미알지아라고 하는 이제 뭐 섬유 근육 통증이라고 하는 이제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된 연구인데요. 우선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이 질환은 통증, 피로, 수면장애, 인지장애, 그리고 뭐 불안, 우울 이렇게 좀 되게 다양한 증상이 이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 질환인데, 이런 질환의 기존 치료 방법으로 있는 이제 뭐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효과를 좀 유의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회차의 어, 약물적 개입이 필요하고 그이 비약리적 개입 또한 이제 어떤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이제 관련 연구가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 뇌자극, 비침습적인 뇌자극 기법은 이제 통증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뭐 리피티드 TMS, 그러니까 RTMS 그리고 TDCS는 실제로 이런 섬유 근육 통증 환자들의 이제 통증 완화 아니면 뭐 이런 증상들의 완화 효과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일부 이제 뇌자극 연구에서는 50Hz의 펄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자극을 5Hz 간격으로 쭉 인가를 하는 이런 세타버스트 자극, 세타버스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런 자극을 인가를 했을 때 어떤 이 만성 통증 환자에게 유의미한 신경 변주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한 연구들이 존재를 하고요. 또한 이제 뭐 THS뿐만이 아니라 뭐 HD, TDCS 역시 이런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신경 변주를 효과를 유도하거나 통증 완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보고가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러 통증 환자들, 여러 종류의 통증 질환들 중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이 질환에 대한 연구는, 자극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고, 이 해당 질환에 대한 이제 HD, THS의 통증 완화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섬유근육통증이라는 이 질환 에 대한 HD, THS가 어떤 유의미한 통증 아니면은 뭐 증상의 완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우선 실험은 총 38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섬유근육통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이제 총 이제 자극 조건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이제 실험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적어두긴 했는데 이전 설문 조사들을 좀 기반으로 쭉 진행이 됐고,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이 플라스마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혈장 단백질들의 변화를 가지고서도 이런 THS, HTHS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문 진행된 걸 쭉 보시면은 뭐 NRS, 뭐 FIQ, 그리고 뭐 PPT 이렇게 제가 볼드 표시를 한 게 이제 통증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BAI가 엔자이티, 불안, 뭐 BDI2가 이제 우울,
그리고 피츠버그 슬립 퀄리티 인덱스 PSQI라는 것은 또 이제 수면 엣지, 아까 그 수면장애 또한 이 질환의 증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고, 이제 뭐 티타우, 뭐 베타 아밀로이드 이렇게 해서 혈장 단백질의 변화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혈장 바이오마커라고 불리는 요 지표들은 기존 수행 연구들을 봤을 때 통증 관련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이런 혈장 단백질들의 수치가 이제 증가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HDTSS의 효과가 유의미하다면 이 혈장 바이오마커들이 플라즈마 바이오마커들이 감소하기를 기대하고 이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THS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자극 조건은 이제 THS 시험 조건이 두 개고요. 그리고 몽타주는 이제 C3의 양극 전극 그리고 HDTHS다 보니까 음극 전극을 이 C3 주변에 이렇게 4개 부착을 해서 자극을 인가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 프리퀀시는 이제 50Hz, 그리고 이제 인텐시티는 이제 1mA, 자극은 총 20분 동안 인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 자극 프로토콜이 조금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펄스, 그러니까 헤르츠 정보가 50Hz로 이제 해서 200ms 간격으로 총 2초 동안 쭉 이렇게 인가를 되는, 그러니까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극을 세타버스트 THS를 이제 세타버스트 스티뮬레이션을 모사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좀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극이 이렇게 좀 사각파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요거를 좀 자극 프로토콜을 만졌는데요. 지금 프리퀀시가 이제 50Hz라는 거에 대한 정보만 따로 기입이 되어 있어서 일단 이렇게 기입을 해놨는데 요 부분에 자극이 인가되는 프리퀀시 정보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레퍼런스 체크를 해도 명확히 나오는 게 없어서 일단은 요거는 그냥 세타버스트 스티뮬레이션을 모사한 어떤 프로토콜이다, 별도의 프로토콜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해당 논문의 결과들입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자극 조건에 따라서 왼쪽이 이제 쉼 조건에 대한 이제 변화들, 그리고 오른쪽이 THS 조건에 대한 변화들인데요. 우선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통증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 NRS, 그리고 뭐 PPT, 그리고 FIQ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쉼 조건에서도 이런 그 통증 관련된 이 두 개, PPT랑 NRS 이 두 개가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유의미하게 이제 감소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수면의 질, 뭐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다만 이 여러 혈장 단백질들은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던 HU-THS에 대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 FIQ, 그러니까 통증 관련된 지표 중에 하나인 이 FIQ, 그리고 우울, 불안, 그리고 수면의 질 이렇게 4개에서 총 유의미한 효과가 자극 전 대비 자극 후 나타났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논문에서는 똑같이 이제 표로 이거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가지고 자극 조건과 비교를 하는 표가 있기는 한데요. 그 결과에서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극 조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해서 이 결과들을 쭉 봤을 때 쉔도 효과가 있고 THS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시면 정말 간단하게도 이 THS는 어떤 유의미한 이 섬유 근육통 환자에 대해서 유의미한 어떤 통증이나 증상 완화를 유도하지 못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이제 해석이고요. 이 논문에서도 이 디스커션 파트에서 말하기를 이제 THS가 어떤 특이적으로 시험 조건 대비 좀 더 잘 어떤 증상적인 완화 효과를 유도하지는 못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이 논문에서 이런 그 좀 네거티브한 방향성으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다른 기존 이런 통증 치료를 위한 이런 연구들 대비 상대적으로 좀 짧은 기간,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한 2주가량 이렇게 좀 THS를 맞췄는데 상대적으로 좀 짧은 연구 기간으로 인해서 어떤 좀 특이적인 변화가 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 혈장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인지 저하 아니면 어떤 증상적인 저하
연관이 있기 때문에 2주라는 기간이 좀 짧지 않았나라고 좀 디스커션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THS의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HD THS 연구가 이 섬유경통 환자에 대해서 이미 진행됐던 수행 연구들이 적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최적화된 THS의 주파수라든가 아니면은 본인들이 모사하기로 했던 이런 별도로 이제 모디파이한 이 THS 프로토콜 같은 게 실질적인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저널 오브 페인 리서치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클리니컬 뉴럴로지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5 그리고 이제 Q1에 레이팅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를 좀 요약해 드리면은 우선 이 논문은 이제 그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이제 발병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고 이제 낮은 회복률 그리고 높은 재발률을 가지는 이제 심각한 질환 중 하나이다. 이러한 만성 통증의 치료를 위해 비침습적 뇌자극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존재를 하지만 아직 그 결과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이 THS가 환자의 이제 손상된 알파 대역에 변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TDCS 혹은 TMS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런 만성 통증의 경우 교감신경계의 과각성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변화는 이제 심전도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HRV 분석을 통해 정량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이전 선행 연구에서는 어떤 이런 만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뉴로 피드백 작업을 쭉 진행을 시켜주고 이제 HRV 변화를 측정을 해서 통증 치료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THS가 이제 만성 통증 환자의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HRV 심전도 기반으로 진행되는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런 THS의 효과를 이제 만성 통증 환자에 대한 THS의 효과를 확인함과 더불어 이런 THS의 효과를 이런 자율신경계 변화를 통해 이제 측정을 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해서 실험은 총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이 됐고요. 이 20명의 사람들은 모두 이제 만성 요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따로 나누지는 않았고요. 모든 피험자들이 7일 간격으로, 최소 7일의 간격으로 이제 2회씩 실험을 진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프로토콜은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했고,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 자극 전후로 이제 레스팅 스테이트를 진행을 하는 동안 이제 2분간 이 심전도를 측정하게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극 전후로 이런 이 설문 기반으로 이제 어떤 통증의 변화를 확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설문을 지금 제가 이렇게 ETC, 기타 등등이라 써놨는데, 설문의 종류가 다양한 데에 비해, 통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증, 설문은 이 앞에 보여드린 NRS, 그리고 Defense and Veteran Pain Rating Scale, 이렇게 DVPRS라는 두 개의 설문뿐이었고, 결과를 봤을 때 어떠한 설문 결과에서도 이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자잘한 설문들을 따로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TH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자극 조건의 THS, 그리고 시험 조건이 두 조건이었고 양극 전극을 F3, F4, 그리고 음극 전극을 PZ에 부착하여 인가했다고 합니다. 자극 세기는 1mA, 자극 주파수는 10Hz, 그리고 자극은 총 40분 동안 인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 전후로 측정된 ECG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 전후로 2분 동안 이제 모든 조건이 측정이 되었고요. 이 R피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카디오 피크 밸리 디텍터라는 펑션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R피크들을 기반으로 이제 ECG 인덱스들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HRV라고 흔히 부르는 이 SDNN, 그리고 RMSST, 그리고 RR 인터벌, 그리고 주파수적인 분석으로는 이제 이 RSA,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 파워, 이제 하이 프리퀀시 파워 해가지고 로우 프리퀀시는 요 0.06부터 0.1Hz, 하이 프리퀀시는 0.12부터 0.4Hz 대역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해서 요 결과의 메인 결과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많은 이 심전도 관련 지표들 중
다른 뭐 RSA, LF, 뭐 비율, 뭐 RR 인터벌, 뭐 RMSSD 뭐 이런 것들은 어떠한 것에서도 자극 조건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다만 이 SDN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HIV라고 이제 명칭을 부르는 이 지표에 대해서만 쉔 조건 대비 THS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더 향상됨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SDN은 그러니까 이 HIV 값은 이제 통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 정상인들 대비 더 낮은 값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 이 결과를 봤을 때는 THS가 뭔가 이런 통증과 관련된 지표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증 완화와 조금 연관이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켰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논문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느꼈던 뭐 아쉬운 점 아니면 추가로 이걸 기반으로 제가 해볼 수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세 편의 논문 모두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 메소드적인 이런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매우 좀 부족하다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뭐 기존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뭐 노벨티가 존재한다는 것은 맞으나 이것과는 별개로 이게 결과들에 대한 뭐 다양성 아니면 이 결과를 봤을 때 제가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적었다고 생각이 됐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메서드에서도 왜 이 자극 주파수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뭐 패러다임의 플로우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제 실험을 설계하고 아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아 그게 맞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언급된 논문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돼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적 그리고 이런 좀 자세한 내용 그 메서드 리서트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들의 그 세 편 모두 좀 아쉬운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랑 뭐 Q1 뭐 이런 웨이팅에 비해 상당히 아쉬웠던 논문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항은 이제 아쉬웠던 점보다는 이제 요걸 보고 제가 좀 해볼 수 있었던 해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었던 사항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결과의 불일치성입니다. 논문을 제가 좀 이제 세 편을 준비했는데 세 편 다 봤을 때에도 어떤 논문은 뭐 효과가 아예 없다 그러고 어떤 논문은 그래도 효과가 있다 그러고 어떤 논문은 생체 신호는 변화가 있었지만 설문적으로는 또 없으니까 상관관계도 없고 아직 애매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TACS 그러니까 자극에 대한 효과가 다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는데요. 이게 인트로덕션 그리고 디스커션 파트를 다 봤을 때에도 아직 이 THS가 통증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연구는 아직 좀 부족하고 이런 THS의 그 통증 완화를 위한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THS 그리고 뭐 통증에 대한 THS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그냥 파라미터 정도만 좀 다양하게 하더라도 아니면은 통증의 종류만 다양하게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서 어떤 효과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논문적으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생체 신호에 관련된 부제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논문들을 보면서 이게 결과나 뭐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된 원인의 좀 주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기존 연구들을 지금 발표한 논문들을 봤을 때 대부분 어떤 주요한 THS 효과를 볼 때는 설문지를 기반으로 좀 많은 것을 설문지로 이제 표현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설문지에서 뭐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끝이 나버리는 효과가 있구나 설문지에 효과가 없으면 아 끝이구나 이게 당연히 좀 당연한 말이고 되게 직관적인 결과기는 하지만 이게 그냥 정말 주관적인 이런 본인의 이런 시험자들의 서베이만으로는 어떤 효과를, 자극의 효과를 검토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들 세 편을 좀 찾으면서 이제 다른 연구를 확인을 해봤을 때, 역시 대부분 연구들에서 설문지를 또 다 끼고 하고 있고, 생체 신호를 기반으로 이런 자극의 통증의 효과를 이제 확인을 한 연구들은 좀 상대적으로 드물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불일치성에 대한 뭐 근거와 더불어서 뭐 파라미터들에 대한 뭐 자극 통증 완화 효과를 좀 일괄적으로 확인을 하되 설문과 뭐 뇌파 그리고 심전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뭐 뇌파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걸 의미하고 뭐 심전도에서는 이렇게 나타날까 뭐 선행 연구랑 뭐 일치를 하고 뭐 설문과 뭐 상관관계 결과 뭐 아니면 뭐 전후에 대한 뭐 디퍼런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높은 임팩트의 통증 관련 자극 연구를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이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